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 굳셀건 편안할 강, 즉 굳세고 편안하면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단지 질병이 없거나 고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굳세고 편안하면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버나드라고 하는 학자는 항상성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는 생명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 실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안녕과 사회적 안녕까지도 중요한 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생의학적 또는 심리 사회적 모형에 대해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의학적 개념에서는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 즉 특정한 세균이나 화학물질 등 단일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치료는 약물이나 수술 등 국소적 치료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심리 사회적 모형에서는 건강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평형 상태로 보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안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역동적 평형 상태는 육체, 정신, 심리, 영적으로 다면적 요구를 충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고 치료에 있어서는 전인치유와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의학적 모형에서는 즉 의사의 문제와 요구를 질병치료에 국한이 되고 의사의 치료 행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생의학적 모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건강의장 모형에 대한 동대학의 모형을 살펴볼 것 같으면 건강은 의료제도와 인체생리 그리고 환경 그리고 생활습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러한 인체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습관에 미치는 요인, 특히 여기에서 직업적인 요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야 2교대를 하는 그러한 직장인이 있다고 하면 주야 2교대를 하면서 리듬이 깨져서 건강이 악화되는 이러한 경우가 아주 빈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생활습관 중요하고 여기에 직업적 요인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호, 음식 섭취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의료제도에 있어서도 이 재활은 의사와 건강증진교육사의 치료를 받고 의료제도는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건강증진협동조합과 건강증진교육사의 역할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건강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엔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은 27조고요.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은 87조, 즉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부정의료업자가 처벌을 받아야 될 경우는 특별법 5조에 무기에서 2년 이상 징역, 100만원에서 2천만원 벌금이 같이 병과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성을 살펴보면 형법 20조, 즉 형법상 우법성 조각사유, 즉 사회 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가족 간 의료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형법 5조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조에 대비해서 우리가 용어를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건강증진 개념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타와 환장과 WHO에서 정의를 내린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것, 건강 영향 요인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건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렇게 두 정의가 개념이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 활동을 5개 기본 활동을 오타와 국제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의료 보건사업 방향은 재조정이 필요한데, 이 재조정은 임상 서비스 중심에서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환경관리 개선 등으로 건강증진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에 관한 개인의 기술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강증진 융합기술과 건강증진 교육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향후 건강증진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건강증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1974년 캐나다의 보건부 장관인 라론드에 의해서 주창이 되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조망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이정표적 역할을 했고요. 여기서 얘기가 건강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 즉 개인 생활 습관이 25%,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이 각각 20%씩 작용하고 의료 서비스가 8% 정도밖에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아건강과 건강증진 패러다임이 대두. 자, 아건강이란 어떤 것일까요? 건강도 아니고 질병도 아닌 제3의 상태를 아건강이라고 하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질병의 양태는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에 가면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건강과 질병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건강과 건강증진의 패러다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최근 WHO 발표에 의하면 아건강이 75%, 질병이 20%, 건강한 상태가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의 기준점을 벗어난 상태, 즉 동적 평형이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기준점, 물질적인 기준점, 마음의 기준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생리적인 기준점에서는 활력지수, 체온, 혈압, 호흡, 맥박 등, 그리고 물질적인 기준점은 신체 조성, 체중, 허리둘레, 체지방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심리적인 기준점은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주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최초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빅뱅설이 있고요. 이러한 은하계의 생멸 변화는, 즉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구의 탄생도 그렇고 인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음양오행과 생장 수장의 변화에 의해서